안녕하세요. 대치동 정원장입니다. 최신 교육 정보 4월 2주차 시작합니다. 자, 고입 정보 먼저 나가도록 할게요. 4월 6일 고양국제고에서 발표했습니다. 2023 신입생 입학 전형 기본 계획. 국제고 중에 제일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재밌어서 우리가 다른 국제고들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고양국제고 홈페이지 가시면 위에서 입학 탭 누르시고 입학 안내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공지사항 첫 번째 떠 있어요. 이렇게 잘 예쁘게. 그래서 PDF 파일이기 때문에 터치한 다음에 딱 보시면 됩니다. 터치하면 바로 대부분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예쁘게 화면이 따랑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 좀 더 많이 가져와서 보면요. 전형 방법에서 보면 자,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핵심 인성 요소를 평가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 전형은 금지한다. 그러니까 그 이상 한 것은 자기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 특히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 석차 교내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선행학습 유발 요인 배제입니다. 자, 특히 제가 이 중에서 좀 한 가지 포인트 드리고 싶은 게 영재교육원이 예전에 좀 몇 개 안 될 때야 되게 진짜 좋은 교육을 하고 특수한 아이들이 모여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어머니들도 너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재밌어서 가는 건 괜찮은데 그게 뭔가를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문구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 시험 전형을 모르는데 준비하면 안 되죠. 인증시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교 들어가서 잘하고 싶어서 보는 건 도움이 되지만 그 자기주도 학습 전형, 이 일반 전형에 내가 원서를 넣고 할 때는 그런 점수를 기재하거나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 및 절차 방법을 보면 1단계에서 영어 내신 성적이 당연히 들어가죠. 플러스 출결까지 들어간다는 거. 출결 너무 망쳐놓으면 위험하겠죠. 정원의 1.5에서 2배수 선발을 하고요. 2단계로 넘어가서 1단계 성적, 요 성적이랑 플러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전형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외고랑 국제고가 좀 비슷해요. 1단계 영어 내신 성적인데 이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냐면 2학년, 3학년 4개 학기, 즉 3학년 2학기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영어 환산 점수의 합, 얘는 후기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3학년 2학기까지 긴장 놓치지 않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자, 1단계 이게 중요하죠. 맨날 영국사라는 얘기를 이제 외고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데 왜 영국사냐면 일단 외고 전형의 국제고 전형에서도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3학년 2학기. 자, 영어가 다 A야. 애들이 다, 4개 학기가 다 A인 친구들이 여러 명이 들어왔거나 또는 이제 막 커트라인에 걸린 애들이 뭔가 비슷해. 뭐 B 하나가 있는데 똑같이 B 하나 있는 친구들이 이제 커트라인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점자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보죠. 그때 보는 게 이제 국어입니다. 첫 번째로. 3학년 2학기 국어 보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사회를 봅니다. 즉, 3학년 2학기 걸 이제 어떻게든 내가 앞에 국어랑 사회 좀 못했어도 요게 잘 메꿔져 있으면 문제없이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죠. 너무 겁먹지 말고 자 2학년들 보면은 2학년 때 또는 이번에 3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이 나 2학년 때 약간 국어 사회 또는 역사에서 에러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거나 외고 쓰는데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3학년 1학기 잘 챙기시고요. 3학년 2학기 더 잘 챙기시면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결 산출 방식 보면 출결은 민정 결석일수 곱하기 가중치. 그래서 이렇게 출결 때문에 점수가 깎일 수 있는데 가중치는 좀 이제 입학 전형 아직 최종본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본 때 얼마나 깎이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석도 조심하시고요. 자, 그 광역단위 왜 국제고는 광역단위라고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국제고가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그 자기가 사는 지역 안에 국제고 없으면 다른 지역 국제고 어디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준 전국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입 정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입 정보 4월 14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2024년 3월 학평 미적분 쏠림이 격차 키운다. 자, 이거 요번에 수능에 대해서 진짜 정말 모든 교육 전문가, 사교육계 아마 교육신문들이 한 목소리로 진짜 긍정하는 쪽이 한 팀도 없이 다 욕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할 정도로 욕을 하고 있는데,
그 보정이 안 된다는 건 사실 되게 문제긴 하죠. 미적분 39% 증가, 원점수 격차 20.6바. 즉, 미적분의 지금 쏠림 현상 때문에 더더욱 이번 그 수능 시험은 작년 수능 시험이 나왔던 어떤 문이과의 그런 유불리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 2023 3월 학평 그 지원자를 보면은 국어에서 비율을 한번 볼까요? 작년 동기 대비 비중을 비교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수능은 재수행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이 똑같은 고3 이제 스타팅 했던 친구들이 선택했던 거라 그거랑 비교하면은 이번에 뭐가 바뀌었는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데 작년에 화법과 작문이 73%였는데 65%로 줄었고요. 언어 매체가 반대로 26이었는데 34로 뛰었어요. 언어 매체 선택이 더 늘은 거죠. 자, 왜 그러죠? 최상위권 학생들이 언어 매체 선택을 많이 해서 표준 편차로 점수를 더 넓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확 언어 매체로 더 몰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학은 확률 통계가 작년에는 60.53%였는데 56%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미적분이 33.65였는데 39%로 뛰었죠. 자, 기아도 좀 떨어졌는데 미적분이 뛴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미적분을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이과 미적분의 그 강점을 더 얻기 위해서 확 버렸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선택을 지금 이미 예고된 것 때문에 이과 준비생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평균이랑 표준 편차 오는데 평균 점수를 한번 보면 국어, 작문, 언어 매체 보면 언어 매체 선택하는 친구들이 더 뛰어나다는 게 보이죠. 55점이랑 95점은 4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건 수학은 진짜 심해요. 수학 확률 통계 평균이 26인데 미적분이 45야. 진짜 격차가 엄청 큰 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사탐, 선택 과목별 응시 현황.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고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 가져왔는데 생윤이 33, 사문이 32%. 그래서 생윤, 사문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선택 비중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윤사문으로 지금 선택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죠. 한국지리가 9%, 윤리아 사생이 8%, 정치화법이 7%, 세계지리가 6%, 동아시아사가 4%, 세계사가 4%, 경제가 2%. 이래서 나머지 과목은 선호도가 정말 미친 듯이 한국지리 진짜 인기가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생윤과 사문으로 좀 몰빵 경향이 있고요. 과탐 같은 경우는 볼까요? 생명과학이 31%로 넘버원 지위 유지했고요. 지구과학이 26%. 지구과학 진짜 많이 하네요. 화학이 17%, 물리가 14%로 화학이랑 물리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월 13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인문계 수능 최저 충족률. 이거는 죄송합니다. 베리타스 알파 기사가 아니라 에듀진이라는 그 교육신문 기사예요. 인문계 수능 최저 충족률 자연계 대비 2배 이상 하락. 이것도 더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수능 실제 그 모수 전체 지원자가 아니라 그 진학사 모의 지원 서비스에서 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애들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모의 지원에 꽤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전체 모수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를 대변하는 샘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열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 현황 이러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우리가 수시에서 날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난이도가 작년에 좀 세졌잖아요. 세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30% 정도 수능 최저를 충족했었는데 20%로 확 떨어졌어요. 안 그래도 인문계 힘들었는데 진짜 더 많이 떨어진 거죠.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계열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37에서 33%로 떨어졌지만 문과만큼의 충격은 아니에요. 문과 통합형 수능되면서 확 손해본 게 확 티가 나죠. 그러니까 등급을 1등급 받을 수 있었던 애들이 시험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1등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4월 12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1기 신입생이 이야기 영상 공개.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한국에너지공대가 이제 진짜 신생학교이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되게 노력하고 경쟁률이 요번에 미쳤었어요. 진짜 수시 경쟁률이 보통 이제 과학 특성화 대학들이 한 9% 평균 나왔었는데 24%까지 진짜 많이 나온 2배 넘게 그 지원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가지고 또 한번 가져왔어요. 지금 이거 개업 시 현황이죠. 건물 하나 띨롱. 자, 계속 늘겠죠? 저 부지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아요.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죠. 예전에 한정공대라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얘기를 했었던 그 학교입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가면 홈페이지 중에서 어드미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신입생 이야기 해가지고 뭐 6, 7, 8 이래서 8명의 학생이고 8명의 학생이 각자 그 섹션을 좀 나눠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좀 볼만한 다 내용 되게 괜찮은 내용이에요. 되게 솔직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막 면접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창의성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준비 이런 내용들은 또 주안점을 가지고 쓰고 싶은 친구들은 봤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료 올려주는 거 너무 바람직합니다. 다른 학교들도 진짜 이런 거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대학들도 요즘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올려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 90명 뽑고 학생부 고른기회 전형을 10명을 정원외로 뽑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 우수자 전형으로 10명을 뽑아요. 수능 100%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를 보고 2단계 면접평가를 보는데 최종 합격자 선정할 때는 1단계 서류평가 50에 2단계 면접평가 50%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 면접평가는 학생부 기반 면접이 30, 그리고 창의성 면접이 70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다행히도. 자, 그리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00%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는 수능, 물론 정시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충족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등급의 제한을 걸어놓은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수학, 과학, 탐구 등급합 3개 이내 및 영어 2등급 이내 이래서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영어가 3등급 받으면 일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자, 그리고 국어, 수학, 과학탐구 이제 점수를 집어넣을 때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 또는 기하중 태길이 필수고 확률 통계를 해서는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죠. 그리고 과학탐구도 2과목 과학탐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적용해서 최종 점수 산출 시 제외한다. 즉 등급합만 넘으면 오케이 해줄게. 근데 높죠 좀 2등급이라는 게. 자, 4월 12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2023 연세대 신설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30명 선발 인공지능학과 14명 확대. 자, 와, 요런 게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진짜 대학들도 엄청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이래가지고 LG 디스플레이랑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요거 다 아시죠? 요즘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되게 좋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되게 대학들이 기업들이랑 딱 연계해가지고 취업까지 보장해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수시 20명, 정시 10명을 뽑고요. 기존의 인공지능 학과도 인원을 더 늘렸어요. 20명에서 34명. 그 기회가 더 넓어진 거죠. 자, 4월 12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반도체 계약학과 7개교 360명 체제 예고. 근데 한 학교 더 늘어서 8개 될 것 같대요. 일단 한 개가 지난번 제가 그 반도체 계약학과 이것도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죠. 소개 드릴 때 서강대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양대가 추가됐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랑 협약해서 계약학과를 추가했어요. 이게 가능한 게 정원 애로 뽑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양대 40명, 수시 24명, 정시 16명 해서 하이닉스랑 같이 협약해서 과를 만들었고요. 자, 계약학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취업 보장. 되게 좋죠? 학비 전액 지원, 거기다 플러스 용돈까지 줘요. 학업 보조금 줍니다. 그리고 연구실 인턴십이나 해외 학회 및 연구소 견학 이런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준다고 하네요. 왜냐면 이 인재들 잘 뽑아서 바로 우리 회사로 데려오고 싶으니까. 삼성전자에서는 카이스트 100명, 성대 70명, 연대 50명, 포스텍 40명 이렇게 연계 계약학과를 만들었고요. SK 하이닉스는 고대 30명, 서강대 30명, 한양대 40명 이렇게 해서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이 늘 것 같아요. 이런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러면 취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이미 대학에서 찜해서 키운 인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특정 회사들, SK나 삼성 같은 회사들의 반도체 영역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취업을 나중에 해서 들어가기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석사, 박사 과정을 해서 들어가는 케이스들도 꽤 많지만 제 주위에도 있고, 앞으로는 그게 학부에서부터 이미 결정이 꽤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취업까지 하신다면 아예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를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4월 7일 숙명여대가 발표했습니다. 2022 논술 기출문제 해설 동영상. 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대학교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숙명여대 안 갈 거니까 상관없어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 논술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교 기출거 가져와서 문제를 믹스해서 만들거나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기출문제는 솔루션을 출제한 교수님이 직접 설명해줘.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논술학원 많이 다니면서 뭔가 대응한다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어진 자료 내가 숙명여대가 아니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풀어보고 문제 내가 지망하는 학교와 과목이 비슷하거나 문제 유형이 비슷하다면 반드시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입시 도우미 내용 안에 들어오면 2022학년도 논술 기출 문제 해설 및 동영상 안내, 이래서 인문계열 1회차 문항 1, 2 그리고 자연계열 문항까지 해설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쁘게 출제하신 교수님이 설명을 직접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내용 들으시면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펜으로 막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들으시면 논술 대비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준비해주시는 학교 당국 관계자분들은 더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야 학생들이 진짜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서울의 그런 어떤 교육 혜택을, 수도권 교육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제가 열심히만 한다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성실히 답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스마트맘과 홍콩도를 위해서 대진홍 자원장이 준비 열심히 해왔습니다. 시즌 5도 공유 부탁드려요.